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동네 어르신 꿀팁 채널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께서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시는 바로 그 주제, 내가 가진 집 한 채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월세를 받는 게 나을지 참 많이 헷갈리시죠? 네, 특히 2026년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나 세금 제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서요. 예정 정보만 믿고 계시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이 우리 어르신들께 더 유리할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연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쭉 살면서 나라에서 평생 월급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생 월급이요? 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정된 동네 또 친한 이웃들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 마음 편한 일이죠. 제가 듣기로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 사례가 있던데요. 12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관리비 내기도 팍팍하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26년을 목표로 이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15억으로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건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이신 경우에 특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도 남은 배우자분께 연금액이 전혀 깎이지 않고 100% 똑같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와, 전혀 삭감 없이요? 네, 이건 정말 든든한 장점이죠. 그렇군요.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집을 나라에 맡기기엔 좀 아깝다.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면서 월세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월세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네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매달 받는 금액 자체는 월세 수익이 주택연금보다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액수만 보면 더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꼭 따져보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숨겨진 어려움들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주택연금 대신 월세를 선택하셨는데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수입이 그냥 뚝 끊긴 거예요. 아, 공실 위험이군요. 네. 거기다 밤낮으로 보일러가 고장났다, 어디서 물이 샌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건물주로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노동이 따르는 수입인 셈이죠. 맞아요. 세입자랑 혹시라도 분쟁이라도 생기면 어르신들께서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지 않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빡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은요, 소득이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로 봐요. 아, 대출이군요.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다른가요? 월세 수익은 고스란히 임대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아주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월세 몇십만 원 더 받으려다가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와, 그건 정말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택연금에만 있는 거죠?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연금 가입 시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니까요. 내가 사는 동네 구청이나 시청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받다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집을 팔았을 때요.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비싸면 남는 돈은 전부 자녀분들에게 상속됩니다. 아, 남는 건 자녀들에게 가는군요. 네. 그럼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이죠.
그 손해는 자식들 빚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손해는 전부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구조인 거죠. 와, 정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연금 받는 동안에 집수리 같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자유롭게 수리하시거나 인테리어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병 치료나 요양원 입소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비우게 돼도 연금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정말요? 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비어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해요. 와,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다니 그건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 있겠네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아, 그 문제요. 그런데 요즘 자녀분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 더 원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바로 자식들 생활비 부담 덜어주는 진짜 효도다. 이렇게 설득하시면 대부분 이해할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 손잡고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 챙기기 힘들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상담해드립니다. 서류가 좀 부족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보니까 주택연금은 안정성과 편안함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살던 집에서 평생 월급을 받는 방식이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월세 수익은 수익성 자체는 더 높을 수 있지만 세입자 관리나 세금 문제, 또 공실 위험을 직접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마음 편한 주택연금을 개인적으로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60대 초반이신 분들은요? 아직 건강하시고 경제활동에 자신 있는 60대 초반이시라면 월세 수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시느라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봐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